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월별 출산택일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아이가 첫 호흡을 하는 순간에 우주 유전자와 부모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아이의 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결정할 때 길이를 선택하는 것을 태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사태길이라든가 개업태길이라든가 묘지를 옮기는 이장태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의 출산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길이는 인간이 선택하지만 복된 운명은 하늘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 아빠, 즉 부모는 어진 덕을 많이 쌓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출산택일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5일 전부터 15일 전, 내지는 5일 전부터 20일 전, 여기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셋째 아이냐에 따라서 조금 출산택일의 그 날짜의 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택일에서 보통 5일에서 10일 여기에 이제 많이 출산을 하고 둘째, 셋째로 가면 조금 더 출산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택일을 할 때는 대학병원인가 아니면 종합병원인가 아니면 준종합병원인가 아니면 이제 소규모의 개인 병원이냐에 따라서 자, 밤이나 새벽에 출산이 가능한가 그 여부는 사전에 병원 측 의사와 그 산모가 조율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정일에 맞춰 출산택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주를 우선 분석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오행을 아이의 사주에 보완을 시켜줌으로 해서 장차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코드, 호흡이 잘 맞게, 궁합이 잘 맞게 택일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도록 신앙, 관항 아니면 신앙, 재관항 사주 이렇게 이제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명문대 합격 운을 좀 좋게 만들고 명문대 예를 들어서 스카이대라든가 성서한이라든가 일단 이 아이가 장차 대학교에 갈 때 그 학업운의 흐름 학년별로 이것도 이제 고려하는 게 좋고 그 외에는 명예운이라든가 직업운이라든가 배우자운 그 다음에 재물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운을 위해서 반드시 오행구족격 오행을 전부 넣어주는 거 그것도 고립이 됨이 없이 상생관계가 잘 되는 순환상생격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 출산택일법이라는 것은 그냥 예정일이 언젠데 나를 그냥 잡는 이런 단식 판단은 여러 가지의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주를 정밀 분석해서 아이와의 코드와 궁합을 맞춰서 그 다음에 학업운이라든가 장차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럼
2021년 신축년의 월별에 따라서 출산태기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이가 출생할 연과 월에 의해서 이 탄식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생할 날짜와 시간을 음양과 조우에 맞게 최종 태기를 하면 충분히 개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나름대로 월별로 나름대로 출산 태길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의 점수와 그 다음에 평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책정을 할 텐데요. 이 점수와 평점에는 너무 일희일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 아무리 월이 나쁘더라도 일시를 잘 태기를 하면 높은 점수에 높은 평점으로 전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점수와 평점에는 너무 일희일비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9년, 20년 여기는 제가 출산태길법에 대해서 어제 강의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21년 신축년의 월별로 출산태길법. 자, 2021년에 이제 1년이 전부 이제 칠판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2021년 2월 3일부터 양력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가 경인월입니다. 자, 경인월이게 되면 신축년의 경인월이면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이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인과 축을 짜게 되죠. 물론 이제 인목과 축토는 탕화살이라고 하는데 탕화살이 연과 일에 인축이 있는 것은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됩니다. 월과 일에 일지에 탕화살이 있는 경우는 그 폐해가 있지만 감정기복이라든가 심리기복이라든가. 그리고 이 경인월은 무난한 게 일단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신축 약간 한랭하기 때문에 인월이 조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일단 경인월 같은 경우는 점수로 봤을 때 90점 정도는 된다. 90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보통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 학점이라고 하는데 평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A- 요 정도의 평점은 줄 수가 있다. 경인월. 뭐 무난합니다. 일단 조후가 해결이 된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우지요. 자, 두 번째 신묘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묘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축년 신묘월이면 천간에 신금이 거듭되지요. 신금이 두 개가 거듭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라면이 조금 맵지요. 아이의 성격이 다소 맵다는 얘기입니다. 신금. 그 다음에 축중, 신축년에 축중 신금도 있으니까 이게 투간됐으니까 상당히 예민하면서 약간 뭐 긍정적으로는 경쟁심이라든가 승부욕은 강한데 성격이 조금 예민하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다. 지지에서 신축년의 축과 그 다음에 묘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묘축 기문이 되지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점수로 따지게 되면은 80점 정도. 이렇게 되면 B- 정도가 되죠. B-.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천간에 신신이 거듭되고 병존 나란히 되고 지지의 묘축 기문 원진.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다소 불리하다. 2021년 양력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신묘월. 자, 이렇게 분리할 경우는 일시에 조우를 맞추고 해묘미라든가 아니면 화기운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80점도 90점, 95점에서 A0, A 플러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연과 월은 분리하지만 일과 시로 개운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출산을 하더라도 일과 시를 잘 선택하면은 충분히 개운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진월로 갑니다. 자, 신축년 임진월. 천간은 괜찮죠.
신금에 임수가 오면은 금수상관에서 금상첨화죠. 이 신금의 보석을 임수가 깨끗이 씻어주니까. 그런데 지지는 어떻습니까? 다소 불리하죠. 자, 축과 진의 관계는 좀 그 한랭하고 축축한 흙이지요. 그래서 일명 진축파라고 하는데 진축파. 그래서 지지는 불리하고 청간은 다소 유리하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85점 정도는 되는데 점수로 따졌을 때 85점 평점으로 B0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는데 임진월에 태기를 할 경우는 반드시 조우에서 목화 기운을 강하게 일과 시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임진월에. 그리고 이제 임진이 대체적으로 괴강이죠. 기운은 대단히 큰 아이다. 그 다음에 개사월로 갑니다. 양력 5월 6일부터 6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부터가 이제 그 내년에 개사월이 되는데요. 상당히 좋죠. 일단 뭐 개사월 같은 경우는 점수로 따져도 95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러면 평점이 A0가 되죠. 왜냐? 청간의 금생수 관계지요. 지지의 화생토 관계면서 사화라는 것은 완전히 조우를 해결해 주지요. 그래서 일단은 조우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금생수 상생관계, 화생토 상생관계가 되면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조우가 해결이 되니까 95점 A+, 크게 흠잡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 1과 시까지 이 조우라든가 음양을 고려해서 맞출 경우에는 그야말로 A+, 뭐 99점, 뭐 100점의 완벽한 사주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추천 1순위가 되죠. 개사월. 자, 그 다음에 갑오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목과 신금과의 관계는 금극목이지만은 그 다음에 축과 오화의 관계도 축오원진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월과 일이 아니라 연과 일의 관계에서 극과 그 다음에 원진은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된다. 조가 중요한데 신축이 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비해서 갑오는 어떻습니까? 양의 경향을 가지고 있죠. 갑오 목화 기운, 여기는 토금 기운.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88점, 87, 8점 정도 B+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한 갑오월. 자, 그 다음에 을미월로 갑니다. 자, 을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불리하죠. 왜냐? 여기는 이제 70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77, 8점 정도로. 자, 보게 되면 을신충, 충미충, 청극지충을 하게 되죠. 물론 미월은 조후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신축년에 불리한 게 을목도 승목인데 미월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삼복도이죠. 미월은. 그래서 조우는 해결되지만 어떻게 됐든 을신충과 충미충, 청극지충을 하면은 약간 그 기질이 약간 싸움닭이라든가 약간 성격이 온화하지 못하고 약간 싸움닭과 같은 이런 기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C+ 정도 되죠. C+ 정도 이제 77점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이제 을미월에 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1과 C를 잘 선택하면은 이 점수는 90점대의 A 평점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일단 을미, 연과 월만 봤을 때는 청극지충, 을신충, 충미충 일단은 C 학점으로 평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신월로 갑니다. 병신월로 가게 되면 청간은 병신합을 하죠. 병신합을 한다고 완전히 수로 가는 게 아니라 병신합은 정신적으로 수로 가려고 하는 성향은 있지만 90%는 그대로 병화와 신금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청간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이 자체는 무난하다. 왜? 이 조우를 연청간의 병화가 연, 월, 일, 시를 따뜻하게 이렇게 녹여주기 때문에 이 병화가 연청간에 있는 신축월은 무난하다. 그 다음에 신금과 축토 관계 이렇게 되면 여기는 신축, 음이요. 여기는 양, 음양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난합니다. 뭐 88점 정도의
일단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다.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월로 갑니다. 자, 정화와 신금의 관계는 화극금의 관계이죠. 정화가 화극금을 하죠. 그 다음에 유금은 어떻습니까? 유축금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유축금 이러면 금 기운이 대단히 강해지면서 화극금의 관계다. 유축금은 합이고 이것은 뭐 85점 정도 B 플러스 B0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일과 시에서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은 이 금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불리한데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정유월 일과 시를 금이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짜면은 금이 너무 강하지 않고 목화기운, 수목기운, 목기운을 보완을 해서 짜게 되면 이것도 90점 이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자 이제 문제는 무술월입니다. 자 매금이 되지요. 신축의 토다금매인데 청간도 무토가 신금을 묻지요. 이 거대한 흙더미가 신금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지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축술형을 짜게 되죠. 축술형. 이렇게 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70점 정도의 C-로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일단 연월에서 역시 대단히 이제 불리함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일과 시에서 매금을 막아줄 수 있으려면 목기운이 갑인이라든가 을묘라든가 튼튼한 소토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필요하죠. 그러면서 일단 화기운도 집어넣어주고 그러게 되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까지 B 플러스에서 A-까지는 무술도 가능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 자체는 점수가 대단히 박하다라는 거죠. 자, 기해월로 갑니다. 기토와 신금은 어떻습니까? 기토도 축토지요. 축축한 토지요. 신금도 그렇지. 대체적으로 이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금에는 임수나 병화가 뜨면 좋은데 기토, 그 다음에 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해, 축은 해자축, 가짜 방합을 짜고 있죠. 해자축.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우적으로도 불리하다. 신축도 조우가 축축하고 기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네 글자 모두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80점 정도 B- 평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월로 갑니다. 자, 경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여기는 이제 이민년 2022년 1월 5일 역시 경자년은 경자년인데 해가 이제 양력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경자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 천간에는 신금과 경금이 나타나고 지지는 자축합을 짜게 되지요. 자축합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자축합을 짠다는 자체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78점 정도 C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다. 경자월에 뭐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왜 천간에 신축이 혼잡이 되지요. 경금과 신금이 지지에 자축합을 짜는데 대체적으로 자축합이라든가 금수 여기도 토금 대체적으로 조후가 목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후가 잘 맞지가 않지요. 이런 경우에는 일과 시에 목화 기운을 듬뿍 넣어서 조후를 맞춰주는 거 그게 건강이라든가 학업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 신축월로 가봅니다. 신축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신축월이 오면 천간에 신금과 신금 이 신묘월과 같이 신신이 나란히 병존하지. 자, 신금과 신금이 천간에 연월에 연속해서 쓴다라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신 문재인 대통령도 신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신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어려운 일을 꼭 한 번씩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지가 축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신축년의 신축월이다. 조가 맞지가 않죠. 축축하지요.
수기운이 너무 강하죠.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72점 정도. 예를 들어서 C 마이너스. 자, 마찬가지로 경자월과 신축월 같은 경우는 다소 조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점, 평점이 70점 대 C 플러스 C 마이너스로 왔는데 역시 1과 C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어난 1과 C를 연월에 부족한 기운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수와 이 평점은 제 나름대로 주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왜? 1과 C를 잘 선택하면 모두 예를 들어서 여기에 95점 A0 이상을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1이 1, 2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점수와 평점은 표기했는데 여기에 너무 개념치 않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출산태기를 한 다음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제 장명이라 했죠. 이 이름을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냥 원형의 전격과 뭐 초년은 청년은 장년은 말년은 그 다음에 돌림자라든가 80일 영동수리격에서 획수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좋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이 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자,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된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음 법칙으로 발음되면 안 되고요. 열이라든가 령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름은 하나의 단이름, 단일 발음으로 나고 부르기 쉽고 듣기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획수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음양 오행이 맞아야 됩니다. 음양과 획수 오행은 맞춰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 사주의 부족한 오행.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립된 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금이 많은데 금이 4개인데 그 사이에 목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되면 금극목으로 목이 손상이 되죠. 그러면 건강에서 간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 기운을 강하게 집어넣는 이런 이름, 기역과 키읔 같은 목 기운을 한글과 한자 자원오행에 집어넣어주는 것. 그 다음이 용신, 희신오행입니다. 용신과 희신오행은 무존재와 고리보행 다음에 용신, 희신을 억부용신, 조용신, 격국용신을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집어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한글 발음오행이라든가 한자 자원오행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생관계, 상극이 아닌 상생관계로 만들어주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감각에 맞는 세련된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기존의 그 장명법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출산택일법도 마찬가지고 장명법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정광석가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장명법과 출산택일법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업적성을 고려한 출산택일,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 그 다음에 세련된 그 시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생아 장명법.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월별 출산택일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장명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